네,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제가 이 SBS를 그만둔 게 작년 10월 31일 퇴직금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퇴직 정산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퇴직금이 있었고 희망 퇴직금, 언론은 역시 믿을 게 못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희망 퇴직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별게 없고 그래서 이걸 세금을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연금으로 넣어놔서 사실은 퇴직금 받아서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11월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기정 총장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뵙지도 못했는데 기사를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혹시 뭐 학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해보지 않겠느냐. 제가 전생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희망퇴직하고 한 6개월이나 1년쯤은 놀아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연락이 와서 실업급여 3번 받았습니다만 3월부터 임용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초빙 교수 4대 보험 되는 교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초빙 교수가. 그리고 과목은 2과목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근데 감회가 새롭다는 게 이제 올 1년 급여 밥값은 했구나 그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좋은 도산 에게타 과정을 정화예술대학교에 또 제가 1월부터 이 도산 아카데미에 이제 정회원 포럼 회원이 돼서 또 우리 김철균 원장께서 바로 운영위원을 하자고 하셔서 했는데 이 리더십 과정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 대학교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거절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기정 총장께서 이것도 또 허락을 윤은기 학장님하고 또 두 분이 제일 친한 요즘 말로 절친이셔서 그게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예, 이런 게 보람인 것 같고 우리가 도산 선생님의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도산 선생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해야 한다. 무실역행이죠. 예, 무실역행의 정신인데 그 정신이 도산 선생의 스피치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성으로 지금 도산 선생의 육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왜냐하면 도산 선생이 약 144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 또 그 연설에 대해서 기록은 있습니다. 평가는 있어요. 오늘 같이 보실 건데요. 정말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청중을 끌어들이고 가슴을 치는 뭔가가 있고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도산 선생의 스피치입니다. 사실은 제가 수업을 어디다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김철균 원장이 물어보셨을 때 평균 연령을 보니까 제가 제일 막내급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편한 데 넣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총리님 뒤에다 넣은 거예요. 네. 뭐 총리님의 모든 걸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총리를 하셨던 분 뒤에서 강의를 한다. 상당히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담스럽습니다. 예. 잘하시면 그거보다 못하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그런 걸 아시죠? 또 별로 못하셨는데 내가 잘하면 굉장히 또 욕을 먹습니다. 예? 수준을 맞춰서 좀 이렇게 해야지 등등의 그런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강의의 달인 윤은기 학장님이 또 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좀 하는 게 낫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제가 무실역행 아무데나 넣어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소개는 쫙 해주셨으니까 보시고요. 26년 딱 채워서 아나운서 생활을 했었는데 별 후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송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교양이라든지 뉴스, 스포츠 중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벌써 딱 입을 여는 순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예. 그게 있었으면 뭐 항상 저를 이제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은 손범수였다라고 놀리는 분들이 계셔요. 김철균 원장도 아까 김황식 총리님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그래서 말로 이제 천냥빚도 갖고 이런 게 생기는 건데 그러나 진지하게 26년 동안 방송을 했고 화면에 보이는 그런 면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인천의 스피치 아카데미를 이제 제 이름을 걸고 했는데 첫 번째 수강생이 7살 남자 어린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말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마를 보내서 역시 그래서 틀린 말은 없구나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할머니가 권유를 한 겁니다. 학원비를 대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셔서 했는데 7살짜리 어린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7살짜리 어린이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윤은기 학장님, 저 7살짜리 어린이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저도 첫 경험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한 명의 수강생은 대학교 3학년인데 피아노학과 학생이에요.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데리고 오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3학년은 4년 동안 7살 때부터 여러 그 학습 시설을 갔는데 언어 지연 그리고 자폐의 경계선에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단지 제가 가하고 물어보면 나라는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근데 저는 26년 동안의 아나운서 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각 분야의 전문가이고 딱 멍석만 깔아주면 그냥 1시간, 2시간씩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요즘은 또 정치 쪽에 많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얘기는 별로 드리는 게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 자랑을 지금까지 느끼셨겠으면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출정식 사회도 봤었고 여러 이제 의원들 이제 그런 컨설팅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정치인들은 대부분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이 눈맞춤도 잘합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50분 동안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도산 선생님이 되셔서 마이크에 낭독도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생각을 가장 앞에 있는 분들은 먼저 하겠죠. 예. 방금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꼭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도산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시는데 스피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거나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겠습니다. 그런데 7살 수강생을 얘기하면서 저도 배운 겁니다. 이런 노래로 배운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죽을 때까지 경청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리셔요. 이 경청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본인이 리더가 가장 못하는 게 본인이 혼자만 말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먼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이제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피치는 다른 데 가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스피치, 경청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7살 어린이를 첫 개인 스피치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받다 보니 이런 노래를 알게 됐고 저도 따라하게 됐고 지금도 제 귀에는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도산의 스피치 그리고 리더의 스피치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경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대부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안 되는데 이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경청,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들어서
상대방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딴짓 하시면 저는 제가 좌절해요. 아,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말을 경청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청해 주실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이 살던 시대 많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말 격동의 변혁기이고 독립운동가이고 교육자이고 정치가이고 사상가이다. 그런데 거기에 탁월한 연설가였다. 이건 잘 안 알려졌던, 왜? 육성으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탁월한 연설가였다는 말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정말 역사에 있어서 동학혁명, 갑오개혁, 한일합방 변혁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제 도산 스피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도산 스피치의 목적은 계몽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세종대왕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불쌍한 애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그런데 그동안 잘 배움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가르칠 기회를, 배울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계몽 정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도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계몽이 어렵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저하고는. 근데 효과적인 수사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제가 오늘부터 미워하기로 했던 김철균 원장이 주셨던 쾌재정의 연설인데, 여러분 딱 평양에 쾌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연설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탁자를 내리치거나 팔을 뽑아내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연설. 그런데 청중들이 저절로 만세를 불렀다. 쾌재정의 연설인데 어떻게 연설을 했길래 침착한 목소리로 연설했는데 만세를 불렀을까? 우리 최현충 우루과이 대사님이 한번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아까부터 저를 자꾸 보신 게 가장 먼저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서, 자, 미리 읽어보거나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산 선생의 말투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쾌재정 하기에 무엇이 쾌한가 했더니 오늘 이 자리야말로 쾌재를 부를 자리옵시다. 오늘은 황제폐하의 탄일인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축하를 올리는 것은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국민동락의 날이라 어찌 쾌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감사이하 높은 관원들이 이 축하식에 우리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으니 광민동락이라 또한 쾌재가 아닐 수 없도다. 남녀노소 한데 모였으니 만민동락이라 더욱 쾌재라고 하리니 이것이 또한 오늘 쾌재정의 상쾌라 하는 바라. 도산 선생님의 이 쾌재정의 강연을 우리가 다시 듣는, 뭐 별로 강요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얼굴도 못 보셨는데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온 거죠? 박수를 보내야 되겠다는 의무감은 아니었죠? 예. 경상도 억양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직접 이 짧은 시간에 말 낭독의 연기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옵니까? 저는 읽으면서 쾌재정인데 여러분이 이 쾌재정에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더군다나 임금님의 생일이에요. 어떤 주제로 할까? 도산 선생은 이 장소의 이름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3쾌, 3번이나 쾌재를 부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쾌한가 했더니 이 자리가 쾌재를 부를 자리옵시다. 근데 이 안에 도산 선생의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 들어있습니까? 군민이 함께, 임금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했다. 이런 게 들어있고요. 두 번째 뭐 들어있습니까? 민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어울렸다. 그리고 세 번째,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였다. 이러니까 1쾌, 2쾌, 3쾌,
쾌제구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뭐 육회, 상쾌, 통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쾌제가 3번이 나온 겁니다. 이 말하고 싶은 것을 도산 선생이 이걸 미리 준비했을까요? 뭐 미리 준비하셨을 수도 있고 장소에 가서 보니 쾌제정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합니다. 쾌제. 여기만으로 이해를 못하시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쉽다. 그리고 재미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걸 처음 여러분이 읽어보셨거나 지금 대사님의 이 낭독으로 들어보셨는데 쉽고 재미있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도산 스피치의 특징은 쉽고 재미있다. 그래서 우리도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글씨를 많이 쓰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907년 서울 삼성평에서의 연설입니다. 또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엔 나를 시킬 것 같은데, 예.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커다란 무엇이 조수처럼 휩쓰는 폭풍처럼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의 연설을 들으니까 뭔가가 내 마음을 태풍이 치듯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감동을 할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여성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할 때도 제 앞자리에 앉아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들 어깨에 대안이라는 두 글자를 각자 붙이고 있으니 원컨대 이전의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릴지어다. 윤은기 학장님이 박수를 유도하셨습니다. 커다란 무엇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친 게 아니라 왜? 저보다 후배니까 제가 감히 하자면 그냥 읽었어요. 예. 도산 선생은 이걸 읽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봤어도 이것을 읽으니까 그냥 책에 낭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감정도 넣고 아까 우리 얘기할 때처럼 대화할 때처럼 제가 계속 얼굴을 아까 많이 보면서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한번 보시오라고 했더니 그냥 읽었어요. 예. 읽지 말자고요,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또 방금 얘기했던 쉽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도산 선생의 정말 불경스러운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야, 도산 선생의 이 스피치를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다 연구를 했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나왔던 부분들, 재밌는 부분들을 인용을 했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쉬운데 재밌는 거는 여기도 나와요. 우리가 뭐 이게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는데 어깨에 대안이란 두 글자를 딱 붙였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마에 뭐 붙였냐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여기서 도산 선생이 당시에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높은 관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 그 자리에 모인 아까 얘기한 정자의 뭐 생일 임금님의 생일 잔치에 모인 국민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여기서 벌써 민주주의 원칙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려우니까 어깨에 대안이란 두 글자를 붙이고 있다.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 전에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릴지어다. 그냥 이것을 뭐 여러분이 어떻고 저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려라 했으면 잘 기억이 안 나올 텐데 여러분들 어깨에 대한이라고 쓰여 있다, 붙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스피치의 특징은 기억하기 좋다. 그런데 쉽고 재밌고 기억하기 쉬운데 계몽적이다. 뭔가를 꼭 하나씩 주더라 라는 게 도산 스피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갑니다. 50분이어서. 예. 자, 이번에는 또 한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저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도 없었을 건데 최근에 도산 선생의 이 연설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성우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또 나옵니다.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도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이게 계몽이죠 이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성우가 비슷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저 당시 100여 년 전의 말투는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를 폭탄을 들고 나가는 경우로 비유를 했었고요. 그런즉 앞으로는 이제 계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자, 단결하자, 싸우지 말고 단결하자, 간명하게 예를 들고 그 뒤에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이 이 도산 선생의 문장만을 분석을 해봐도 탁월한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산 선생의 지금 스피치의 특징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도산 선생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구조,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그 구조를 어떻게 갖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딱 보시면 눈에 그냥 휙 잘 들어올 거예요. 예,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자, 한번 도산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 아주 차분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 조금 힘있게. 그다음 지금 세 분을 시켰습니다만 다 여러분들 유인물, 프린트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하세요. 앞을 보고 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읽다 보면 가장 이 스피치의 기본적인 눈 맞춤이라든지 아니면 비언어적인 부분, 뒤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비언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소리로만 전달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도산의 스피치는 분명히 이렇게 문장에 있어서도 대비를 준다. 그래서 여기 뭐가 대비됩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는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반복도 나오죠. 대안의 독립이 반복이 됩니다. 예.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뒷부분은 앞에 나온 거를 결론을 내려주는 건데, 앞에서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 다음에 대안의 독립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말이죠. 예. 또 한 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에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그 효과가 보이죠. 근데 이것도 말을 할 때도 이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총장님께서도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밑에 종이 보고 읽지 마시고요. 그다음 저기에 제가 있다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도 맞춰보시고 제스처도 쓰시고, 세 명은 그냥 좋아했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도 한번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서로 사랑하면 살 것이요,
서로 싸우면 죽을 것이다. 예. 저는 첫 수업 때 이제 그때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큰일 났네. 다 이렇게 스피치의 달인이신데 내가 어떤 강의를 할까 그 고민을 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할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앞으로 몇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 제가 7살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는 스님의 이제 이 도산 선생의 낭독을 하시는데 참 잘하세요. 근데 제가 왜 스님의 낭독까지 찾아봤겠어요? 52살의 비구니께서 유튜브나 이런 연설을 잘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3번째 수강생이 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도산 선생의 스피치를 스님이 낭독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한 4분이 해보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특강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예, 제가 아주 열심히 같이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말 쉽고 기억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대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낭망은 청년 죽음, 청년 민족 죽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어가. 도산 선생이 그 당시에 이걸 분명히 생각하셨겠죠? 내가 어떻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까?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음이요가 나왔잖아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가면 됩니다. 민족이 안 죽으려면 청년이 죽으면 안 돼. 즉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실망하면 안 돼. 계속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 이걸 생각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가고 반대로도 가게. 생각을 뒤집어서도 하게. 그렇게 도산 선생이 본인의 스피치 연설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은 대조를 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살 것이고 싸우면 죽는 것이다. 이런 연설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더 이 당시보다는 훨씬 많은 연설 스피치 시대에 사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분명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저도 최근에도 이렇게 단순하게 문장을 가져가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생각해 보자면 김훈 소설가가 좀 문장을 이렇게 많이 쓰시죠. 칼의 노래라든지 남한산성에서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도산 선생도 서로 사랑하면 살 것이요 서로 싸우면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 참 효과적으로 스피치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계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밑에 2줄에는 무실역행의 정신이 나오는 거고요. 앞에서는 역시 진실은 따라야 되고 정의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자. 이런 도산의 사상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두운 앞쪽에서의 아니면 가군 이런 이 앞은 구조를 생각했고 반복까지 도산은 그렇게 스피치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자, 실습을 계속하면 좋은데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님은 하셨고 우리 교장 선생님의 낭독을 아까는 이제 6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실린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오늘 별 4개 다신 2분이 다 낭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가운가? 그것은 훈훈한 기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산 선생, 준비해서 온 것 같아요.
저하고 따로 연락은 안 하셨어요. 따로 연락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게 가장 뒤쪽에 하신 그런 효과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정말 본인이 도산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정진경 교장 선생님께서. 자택이 도산공원 인근이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여기에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제스처까지 같이 한다면 훨씬 좋습니다. 예. 제스처는 그리고 내 몸 안에서 하지 마시고 항상 밖에서 크게 하십시오. 예.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셨으면 느끼셨어요. 여기서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도산의 스피치는 질문을 한다. 그래서 청중들이 답변을 하게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겠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열렬히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인격자가 되라고 했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가운가? 훈훈함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을 하자.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걸 여러분 사랑합시다, 애국자가 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차가운가? 답변을 이끌어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은 도산 선생이 연설을 하시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이 다짐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속이지 말자. 둘째, 열심히 공부하자. 놀지 말자. 이렇게 또 도산 선생은 첫째, 둘째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가장 잘합니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이렇게 공약을 얘기하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뭐 협상을 해야 될 때는 그게 안 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다 상대 쪽에서 말을 못 합니다. 두 부부께서 이제 혹시 뭔가 협상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첫째, 둘째, 셋째 이유를 대야 됩니다. 예, 그 부분.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이걸 하면서 이제 과제를 먼저 첫째, 둘째를 얘기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도산의 스피치 그래서 청중을 끌어들인다. 질문을 하고 정리를 마지막 부분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남자의 목소리로만 듣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스님 중에서 가장 낭독을 잘하시는 분이 정목 스님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한번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연설문을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민족의 스승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애국 정치가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혼돈과 그런 핍박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산 선생은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명연설가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연설문들을 보자면 다시 읽어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같은 원우들의 음성으로 그런 감동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 아주 그 자그마한 강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런 연설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실천 없는 이론은 먹을 수 없는 양식과 같다라는 연설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실천을 또 여기서도 강조한 연설입니다. 우리는 500년 내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말만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좋을지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으니 풀 한 진 베어다 먹이는 것이 백의 이론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 비판하기만 일삼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잘못이 있더라도 꾸며버립니다. 남은 애써 했더라도 왜 더 잘 못하였냐고,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고 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관은 남들에게 있다고 보고 자신은 권외에서 험담이나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우리 2천만 대한민국 속에는 너나 나나 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완용, 이용구로 하여금 나라를 팔게 한 것이 우리 국민인데 나를 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고 이완용을 원망하고 우리 국민의 무기력함을 원망하고 심지어 우리 조상을 원망하고 선배를 원망하였으나 일찍이 한 번도 나 자신을 자, 이 종교나 이런 거는 다 통하죠. 지금 나 자신, 여러분 한동안 10여 년 전부터 그 천주교에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내 탓이요. 이 내용이 도산 선생의 이 연설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여러분들과의 이제 도산의 사상이 아니라 도산의 스피치를 연구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도산 선생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생에 있어서는 도산 선생의 이 스피치를 이정님 같이 이제 한번 정말 앞으로는 도산의 사상 리더십이 아니라 도산의 스피치를 같이 공부를 해도 이 안에 도산 선생의 모든 사상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그걸 이제 제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국어학 박사 논문을 통과할 때 지도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사 학위는 국어 공부를 다 끝냈다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돼 있어서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학위를 따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1년에 몇 편의 소논문을 내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뭐 괜찮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건데 저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도산의 스피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마도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건 제 혼자 꾸는 꿈인지 모르겠는데 도산의 육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료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사에 1년에 몇 편씩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이 아니라 1년에 한 편의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는 PD들은 그걸 연구하다 보면 평상시에 찾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 이게 불과 140년 전인데 다른 나라들은 200년, 300년 전 거도 남아있는데 왜 이게 없을까? 저는 그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산 선생이 감옥에서 이제 부인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도 도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스피치의 특징이 다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차분히 집에 가서 제가 볼 때 우리 윤은기 학장님 같은 분은 집에 가서 이걸 보면서 이제 또 부인에게 분명히 낭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또 그래서 점수를 또 많이 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사랑이 있는 사회는 화평의 행복을 누리요 라는 참 좋은 그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산의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는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지요? 예. 자, 그러면 리더의 스피치 역시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조지 6세입니다. 보신 분 있죠? 말더듬이에요. 예. 그리고 둘째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왕이 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말은 더듬지만 예쁜 부인과 황제, 왕의 동생으로서 그냥 즐겁게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형이
엄청난 여자 스캔들, 여자 스캔들이라고 해야죠. 뭐 성 스캔들 아니고 다른 이상한 결혼, 절대로 이 허용이 안 되는 그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졸지의 왕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더듬이뿐만 아니라 조지 6세가 가장 세상에서 두려웠던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 대중 앞에서 말하기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게 뭐 죽기보다 싫지 않았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말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쳤어요. 더군다나 옆나라 독일의 독재자는 누구였습니까? 히틀러는 영국 사람들도 연설은 인정할 만큼 정말 연설을 잘하는데, 예? 한번 말만 하면 그냥 온 대중을 그냥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그 정도의 탁월한 연설의 소유자인데 본인은 말을 더듬어요. 더듬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고칩니다. 예. 그래서 이 왕의 이 말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떤 약점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시험을 제가 KBS, MBC 최종에 다 떨어졌어요. 저도 이제 장교를 가서 12월 31일에 저녁인데 그 당시에 MBC 최종이 11월 말이었어요. 근데 제대 안 하고 이제 파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대장님이 사정을 봐줘서 시험을 계속 봤었거든요. 휴가를 내고. 그랬는데 차인태 선배가 최종 면접에 앉아 있는데 ROTC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뭐 학사장교 전역했다고 제가 사실 서류에 12월 31일에 전역을 하는데 11월 말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입사는 1월 이후인데. 근데 이제 6명이었는데 2명 뽑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KBS를 봤는데 KBS는 최종에 남자가 7명이 남았는데 4명 뽑는다는데 제가 딱 보니까 1등 같아요. 제가 제일 괜찮아요. 예. 그런 자신감 있잖아요. 딱 이렇게 봤는데 예, 제가 여기는 4명 뽑아 더군다나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군대에서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낳았었고 예, 그래서 케이블 TV 그 당시에 이제 케이블 TV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PD로 한 8개월 하다가 SBS 공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KBS와 MBC를 떨어졌으니까 95년에 SBS까지 한번 방송 3사를 떨어진다면 3사를 한번 다 최종에서 한번 떨어져 보자. 그랬는데 SBS가 됐거든요. 그때 최종이 6명에서 3명 뽑았는데 남자 아나운서만 한 번 최종 시험을 저희 회장님이 더 보셨어요. 야, 6명 중에 누굴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남자들만 한 번 더 내일 오라 그래. 그래서 2번 최종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됐어요. 예.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막 아나운서로서 막 좋은 방송 뭐 막 큰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선배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손범규 씨는 키가 너무 커. 일단 투샷이 안 나와. 예. 제가 그때 최장신 아나운서였습니다. 188. 예. 28살에 지금은 187 정도로 한 1cm 줄었는데 그리고 손범규 씨는 목소리가 이 비음이 강해. 이 방송에서 이 비음 들으면 시청자들이 싫어해.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성우가 배한성 씨였어요. 예, 저보다 2배는 비음이 합니다. 근데 최고의 성우였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또 더군다나 제가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50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이경실 씨하고 하는데 남자 아나운서 4명이에요. 요일별로 1명씩. 이경실 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데 4개월도 아니었군요. 제가 11주 차 만인가 그걸 들어갔어요. 50분짜리 생방에. 그러니까 잘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청취자 사연 있는데 뭐 전화번호 막 이런 거 막 방송에 대고 010 이런 거 얘기하고 계속 화면에 잡히는 거는 대본만 보고 있어요. 계속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당시에 이제 저를 그 프로그램의 제일 막내인데 12주 차인가 된 3개월 된 이 막내 남자 아나운서를 50분짜리 생방에 넣었던 돌아가신 저희 선배께서는 야, 남자 아나운서 4명 중에 우리 마누라는 너를 제일 좋아해. 근데 너 더 하다가는 방송 앞으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10번인가 하고 이제 50분 생방송에서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송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계진 선배 같은 경우도 나이 50 다 돼서 이제 그때부터 방송을 잘하기 시작하셨다고 하고 한선교 선배 같은 경우도 뭐 동네 아저씨 같은 걸 뭐 했다고 하고 뭐 등등등등에 있는데 뭐가 어떤 이 리더의 스피치의 원칙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말을 잘하세요. 그쵸? 누구든 어디든 여러분 본인이 다 리더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리더인데 리더기 때문에 더군다나 설 기회도 많았고 내가 공부한 것도 많고 그만큼 고민도 했었고 처음에는 여러분도 앞에 서면 식은땀이 나고 얼굴 빨개지고 막 이랬을 겁니다. 제가 첫 수업 때 이렇게 제 소개를 나가서 안 했던 이유는 그날 와인이 맛있어서 한 석 잔 먹었더니 얼굴이 빨갰어요. 그랬더니 안 하길 잘했죠. 그거 다 화면으로 찍어갖고 여러분들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얼굴 빨개가지고 그래서 안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저도 리더의 말하기를 강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 교수님들이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3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방송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공항에 외국 비행기가 내렸을 때 각 방송사 풀이었어요. 근데 대본이 뭐가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근데 한 4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없이 떠들었어요. 그냥 공항 활주를 보면서. 근데 4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는 이유는 SBS는 5분밖에 안 나가는데 KBS도 5분 다른 데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 자기네 순서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계차에서는 4시간 내내 야 이번에 YTN에서 방송 뭐 잠깐 인용한대 뭐 저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현장에 그걸 이제 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에도 그림은 똑같은데 아나운서만 다른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림은 똑같은데 아나운서는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KBS, MBC, SBS 뭐 케이블 방송 다 제 거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의 못 쉬고 4시간 동안 활주로 보면서 비행기가 저쪽에 있는데 아 누가 내릴지 궁금합니다부터 내린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하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뭐 우리나라 사람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설을 잘하시는 분.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 행사를 거의 다 했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지금 정부에서는 또 누가 잘하는데 그건 또 그 담당 비서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연설도 많이 봤었고 뭐 또 다른 뭐 도지사 이런 경우에 사회를 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본만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본을 밤새 썼다고 하는데 그거 안 보고 자기 머리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잘하느냐는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했던 사람, 제가 영어를 별로 잘하지 않고 주로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기도 하고 영어로도 들어봅니다만 분명히 그 말에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거죠. 벌써 뭐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연설 안에 담겨있는 뭘까 봤더니 그 사람들은 목표와 비전이 담겨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산 선생의 스피치의 가장 큰 특징, 리더십의 특징은 무실역행이면 사상의 특징은 무실역행이면 스피치의 특징은 계몽,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각하고 깨우치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바마에 대해서도 분석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 한 가지. 오바마의 연설은 분명히 목표와 비전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선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탁월했다. 오바마가 저쪽에서 문 열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청중들은 오바마를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어떤 자세라든지.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천의 종방년 이런 걸 사회를 봤었습니다.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파티 자리예요.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문성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요새 김상중, 정진영. 저도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별로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4명이 진행자가 서 있는데 거기선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을 정도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한 에너지, 기, 영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있을까? 이렇게 딱 보는데 한 명 한 명이요 정말 다른 거예요. 이제 물론 프로그램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발 프로그램을 오래 하게 되면 뭐 닮아간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만 4사람이 서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스토리에 지면 안 되거든요. 끌려당기면. 그거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못 따라갔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스피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은 스피치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윤은기 학장님의 스피치에는 윤은기만의 삶과 매력과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정님은 이정님의 스피치가 있는 거고 손범규는 손범규의 스피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목표와 비전이 담긴 연설의 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리더이시고 더 나은 스피치를 하고 싶어 한다면 목표와 비전을 도산 선생이 분명히 계몽을 담았던 것처럼 그걸 담아야 됩니다. 요건 잠깐 보시면 여기서는 주제가 좀 바뀌는데요. 책 많이 읽는 사람 중 제일 말 못함. 아니 본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막 웃어요. 네. 본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악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을 좀 더 잘하면 좋긴 하죠. 네. 예. 방금 전 내용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제 목표와 비전이 담긴 리더의 스피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생방송이긴 합니다만 책 많이 읽은 중에서 말 제일 못하는 사람 당신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그냥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예. 리더의 스피치에는 그래서 저도 저 부분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유머라든지 이 부분도 담겨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저걸 넣었었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치라든지 스피치는 생략을 하겠고 연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이 내용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루터는 인간평등 그리고 간디는 억압에 맞섰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스피치와 히틀러, 레닌, 트로츠키는 목표와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리더들이죠. 인간을 투쟁과 갈등, 전쟁으로만 몰아넣었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스피치에 있어서는 말, 음성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가 55%가 더 많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 비언어적인 부분을 같이 넣어서 메시지와만 구별을 해서 이게 훨씬 더 8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와 비전이지만 저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목표와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아주 100% 세련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항상 저렇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이제 토론을 보고 했었습니다만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리더의 스피치에서 나왔었고 이제 경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1분만 말하고 3분 동안 듣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도 쭉 있고요. 자, 질의응답까지 왔습니다. 딱 9시이기 때문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질문은 저와 함께 특강으로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